2019년 5월 6일, 자, 오늘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께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여기에 유시민의 진술서, 또 그리고 심재철 의원 본인의 진술서를 실어놨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당시 1980년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 그때 학생운동이 서울의 봄이라 그래가 학생운동이 굉장히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곧이어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재철 의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께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5월 1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심재철과 유시민의 합수부 진술서 동시 공개를 제안했고 나 역시 동의했다.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기록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 기록 안에 포함된 합수부 진술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 안에 거론된 학생운동가들의 실명은 굳이 익명 처리하지 않았다. 1980년 미완으로 끝났지만 서울의 봄 서울역 광장에 섰던 우리는 당당하고 순수했다. 우리 세대 학우들에게 늦은 봄 소식을 전하며 이 기록에서 실명된 언급 부분된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1988년 5.18 민주화운동 청문회를 앞두고 나는 유시민으로부터 8년 전 치안본부 지하실에서 고문으로 점철된 내 진술서를 건네받았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 자료가 청문위원에게 배포되었는데 예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막 취업한 유시민은 전체 2만 쪽 자료 중 나의 합수부 진술서만 건네주었다. 고문으로 점철된 나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그렇게 8년 만에 마주했다. 이후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증거였던 유시민의 진술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때 비로소 유시민이 중요합니다. 이건 검찰 측 참고인이었다는 사실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유죄 판결의 핵심 증인으로 판결문에 판시되었음을 처음 알았다. 유시민이가 그때 자술서에서 검찰적 참고인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운동에 뿌락치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동료들을 사실은 꼰지를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거는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고 이제 (4월 20일과) 공영방송을 통해 그리고 (5월 1일에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80년 서울의 봄에 대한 유시민의 왜곡된 허위 사실이 전달이 되었다. 그는 학생의 간부로 공개된 사람들에 관해서만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복학생 등의 가두시위 동료 등 학생운동권 내부 움직임 등의 진술에 다른 학우들에게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칼날이 되었다. 그는 진술서 쓰는 동안에는 맞지 않았으므로 맞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오랫동안 진술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는 고문으로 고초를 당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폄훼이다. 또 그 자신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들끼리 진술서를 받다가 뭐가 나오면 비교를 해요.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야, 이 건은 얘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쟤를 좀 족쳐봐. 그러면 이제 딴 사람과 관련된 딴 사람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진술을 누군가가 하면 그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도록 두들겨 패는 거죠. KBS 1TV 대화의 희열 2019년 4월 27일 방송. 상세한 진술이 당사자들에게는 목을 겨눈 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자신의 진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 채 한다는 것인가. 당시 수사관들이 기대하는 이름과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진술의 대가는 폭력과 고문으로 돌아왔지 않은가. 1980년 5월 17일까지 학내 사정을 상세히 서술한 유시민의 진술서로 인해서 수사당국은 상세 지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대중과 관계에 있다는 민청협 의장 이해찬 진술은 김대중의 사조직 국민연합의 산하단체인 민청협 수사로 방향을 틀게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민청협 오명과 관련 복학생 1명은 피고가 되며 민청협이 복학생들을 통해 재학생들의 시위를 사주했다는 밑그림이 완성된다. 유시민의 6.11 진술서의 발언 등 행적이 상세하게 등장하는 77명 학우 가운데 미체포된 18명이 6월 15일 지명 수배된 것은 상관없는 일이었는가. 당시 아무리 계엄치하였다 해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혐의가 진술되지 않았는데도 막무가내로 지명수배하고 잡아들일 수는 없었다. 유시민이 1980년 당시 고문을 견뎌가며 학우들을 지켰는지, 상세한 검찰적 참고인 진술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방송을 통해 문장력을 뽐낸 만큼 진술서가 국민 앞에 당당한 내용인지는 이번에 공개되는 진술서 전문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본인의 저서에서 밝힌 대로 피조사자에게 수사국 사무실 청소를 시키는 호의를 베푼 것은 어지간한 협조 관계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0년 5월에 겸사 합수부에 잡혀갔을 때도 나는 그 TK의 을이라는 것 덕분에 약간의 혜택을 받았다. 경상도 놈이 그런다고 처음에는 덤으로 주먹질을 하기도 했지만 부산 출신 국장은 내 진술의 허점을 설렁설렁 넘겨주었고, 나중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 유시민 저 대선 게임의 법칙 107쪽 돌베개 출판사 1997년. 유시민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는 1985년의 항소 이유서가 국민들 상당수에게는 80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오인되고 있다. 최근 KBS 1TV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P씨도 그러니까 저 항소 이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심재철 당시 학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체포가 됩니다. KBS 1TV 사사건건 2019년 5월 3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을 오도한 것은 한 예이다.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는 민간인에게 폭력을 가한 1985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주범으로 유시민이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나서 썼던 글이다. 예, 저는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 그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유시민은 항소 이유서에서 80년 당시에 영문도 모른 채 공소치하로 석방이 되어 48시간 만에 군대 강제 징집되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8월 20일 불기소 석방되어 2주 후인 9월 4일 군에 입대했다. 자신의 행적을 미화하는데 끄리낌 없는 유시민은 본 의원의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알릴레오에서 80년 당시 심재철이 자수했고 어떻게 형집행정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 의원은 당시 6월 30일 자수했고
2심 재판 후 피고인 24명 중 7번째로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었고 이어 군에 강제징집되었다. 당시 본인에게는 현상금 100만원과 1계급 특진이 걸려 있었고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와준 사람도 계엄법과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계엄공고가 내걸렸다. 본 의원의 고향인 광주에서의 당시 참상과 사회 저명인사 97명의 자수 명단은 도피하던 나에게 전망에 부재로 느껴졌다. 역사 앞에 서는 각오로 유시민 이사장과 본 의원의 진술서를 가감없이 국민 앞에 공개한다. 유시민은 그의 진술서에서 나를 78번 언급하며 내 공소사실의 90%를 입증해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로 판시되었지만 유시민은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본 의원은 수사관의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유시민의 이름을 회의에 참석했다며 단 한 번 금명했다. 누구의 진술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동료들의 목을 조였는지 국민들께 진술서를 읽어보고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 심재철. 예, 저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이 사람의 정치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의 선봉이 되어서 기만적인 방송을 하고 심지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미화하기도 하는 등 좌파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대권 후보로까지 거명되고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고 또 이 사람의 또 그때 당시 진술서 유시민의 진술서 나오는 대로 여기에 자기가 꼰질러 바친 저 이해찬 의원도 여기에 이름이 있고 근데 그 이해찬 의원 또 밑에 가서 보좌관을 하고 그리고 2000년 7월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지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회 지도층 또 좌파들도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유시민인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실체를 보십시오. 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50대는 좀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자신의 진술서에 보면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 의원도 나오고 또 아주 거물급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의 봄 이래가 80년도 당시에 복학 해온 많은 인사들이 운동권의 거물급 인사가 여기에 많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씨도 있고 또 김부겸 의원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청학년 사건의 주도자로서 아주 요절했지만 아주 존경받는 사람도 고 김병권 씨, 김병권 또 학생, 경제학과사 이런 사람들까지도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의 봄이라 그래가 5월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서울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도 했습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아주 위선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 되어서 권력을 이제 첫발을 디딛고 이해찬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권력의 낙하산을 타고 백분 토론에 처음 대중들한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 7월입니다. 그때 당시 백분 토론을 진행하던 사람은 1964학번인 서울대 경제학부 학번인 고 정운영 박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 1호 박사였습니다. 또 유명한 학생운동 서클 한국사회연구소를 만든 초창기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또 칼럼니스트로 매우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운영 박사는 요절했지만
매우 이름을 날렸고 정은영 씨의 자리를 이 유시민 씨가 꿰찼습니다. 국회의원 또 교육부 장관의 그 이해찬 씨의 그 보좌관 출신으로 그 자리를 빼차고 이름을 날리고 노무현 때 장관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이다 알릴레오다 뭐 또 자기 누나까지 EBS 교육방송 이사장을 하고 있고 또 권력의 의용 앞잡이가 되었어. 적어도 글을 본 사람, 먹물이 들어간 사람은 곡학아세를 해서는 안 되는데 유시민은 좌파의 아주 대표적인 앞잡이가 되어서 친북도 서슴지 않고 지금 이런 서슬퍼른 좌파 독재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자신의 글은 정교조가 사주고 자기는 또 사회이사를 하고 방송에서 어마어마한 그 몸값을 받고 또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심재철 의원의 이 글을 통해서 유시민이가 당시에 동료들을 팔아넘긴 그런 행적을 우리는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장문에 자기가 조사를 통해서 당시 치안본부에 잡혀가서 동료들을 다 꼰질러 바쳤습니다. 자, 사람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유시민의 그 흥함도 위선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좌파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유시민이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대 불선합니다. 이쪽 편이 시원찮다고 저쪽 편이 절대 선하다. 이쪽 편이 아니다. 악이다. 저쪽 편이 절대 선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수 우파입니다만 보수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 지금의 좌파 지식인들이 얼마나 썩었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두컴컴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에 제가 이 방송을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진행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시민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껏 누렸던 것을 반성하고 자기 기만과 위선과 모든 것을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또 새로이 살면 됩니다. 내같이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는 유시민 씨를 비판하겠습니까? 한다고 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마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썩은 지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본인이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방송에 나와서 어리석은 국민 모두를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곡학아세의 길을 그만두시기를 유시민 씨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인간은 잘못할 수 있고 또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잘못 썼다는 것을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